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 교수 이지영입니다. 글쓰기 때문에 고민되시죠? 경인교대에 와서 리포트 안 쓰고 시험 안 보고 졸업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제나 시험의 상당 부분은 다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어떻게 교대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글쓰기는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초등 교사가 되어서도 생활기록 부수셔야죠. 가정통신문 작성해야지, 수업 지도안 작성해야지, 학급 운영 계획서 써야지, 온갖 가지가 다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쓰기를 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기본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배워보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글쓰기의 기초로 글쓰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단락쓰기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의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글쓰기 두려우시죠? 상당 부분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원래 못 쓰는 사람이야. 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셔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 극복이 제1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도 많은 글쓰기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들 글쓰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거는 경인교대에 있는 도서관에서 뽑은 대학 글쓰기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글쓰기 교재들도 있고, 실제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글을 잘 쓰는 필자들로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일까요? 글을 잘 쓰는 사람 보면 참 부럽죠. 저는 글 잘 쓰는 사람이 두 번째로 부럽고요. 제일 부러운 사람은 예쁜 사람? 하여튼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잘 못 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글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뒤 관계가 딱딱 맞아요. 그래야 글이 잘 읽히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이 간결하고 정확한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보 필자일수록 문장을 단문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나 엄청 멋지게 잘 쓸 거야 라고 해서 복문으로 쓰다 보면 비문 생기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어체로 통일성 있게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SNS나 카톡처럼 구어체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문어체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게 되면 한편의 글에서도 앞에서는 했습니다 쓰고 뒤에서는 했다. 나는, 저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드러나거든요. 통일성이 깨지게 되면 좋은 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문장 간결 정확, 문어체로 통일성 있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필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쓸거리가 있어야 글을 쓰죠. 이렇게 과제로 제시되는 보고서는 대체로 자료를 수집해서 쓸거리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자료도 보고요. 도서관 가서 책도 좀 찾아봐야 되고요. 소위 말하는 발품을 파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앉은 자리에서 막 계속 생각하다 보면 주무시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지하철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멍 때릴 때 아니면 시간 날 때 과제를 생각하면서 무슨 글을 쓸까 끊임없이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독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왜 이 글을 쓰게 했을까?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독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남의 글 절대 베껴 쓰지 마세요.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남의 글을 베껴 쓰게 되면 글이 늘지가 않습니다. 아예 떳떳하게 삽시다 우리. 그래서 남의 글 베껴 쓰지 마시고요. 쓸 때
남의 글을 베껴 쓰게 되면 인용을 다시고 이 필자의 생각이 나랑 비슷하다라고 여겨질 때는 자기 말로 좀 풀어서 쓰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쳐 쓰셔야 됩니다. 잘 못 쓴 글이라도 여러 번 고치게 되면 꽤 괜찮은 글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치기죠. 시간 임박해가지고서는 막판에 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정하기를 못하고서는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필자의 마음가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료를 수집하시고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 계획하시고 독자 고려하시고 남의 글 베껴 쓰지 마시고 시간을 두어서 고쳐 쓰려는 노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글의 목적을 확인하시고요. 생각하고 구체화했으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단어가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은 하나의 단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단락은 글로. 하나의 글이 점점 완성해 가는 단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글의 목적을 잃으시면 안 돼요. A라는 글을 썼다가 점점 B로 쓰시면 안 되고요. A가 쭉 일관되게 글쓰기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기, 구체화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쓸 내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을 그리고 단어로 써봅니다. 단어를 중심으로 그림, 표, 마인드맵 등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 전공이 국어교육이고 문학교육, 독서교육 이러다 보니까 과제를 이런 식으로 내요. 초등학생을 위한 문학생활화 방안에 대해서 쓰시오. 난감하죠. 어떻게 할까요? 일단 초등학생을 위한 문학의 생활화 단어로 나열을 해보세요. 시쓰기를 좀 문학의 생활화 방안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도 선생님이 좀 소재 같은 걸 좀 시의 소재를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소재를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좀 너무 한꺼번에 한다기보다 생활화 하려면 간단하게 해야 돼. 아싸, 그러면 땡땡은 네모다 이런 걸로 어떻게 문학의 생활화 방안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하기, 구체화하기가 되면 표도 그려보시고 마인드맵으로도 좀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어를 이제 문장으로 좀 완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과제로 보게 되면 땡땡은 네모다 라는 것을 넣어서 시쓰기 연습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는 노력이다. 너무 식상한가요? 아니면 글쓰기는 식사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시쓰기, 왜 식사일까? 맨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문학의 생활화 방안에 대해서 하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개요로 한번 짜보세요. 한편의 글이 완성돼야 되니까 초등학생의 시쓰기 훈련, 문학의 생활화의 요건에 대해서 제시하시고 시쓰기 연습이 왜 필요한지를 좀 한두 단락 제시한 다음에 좀 비유하는 비유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쓰기 방법을 소개하고 시쓰기의 예시, 그 다음에 시쓰기 연습을 꾸준히 실천하면 좋은 이유 이렇게 쓰면 A뿔은 모르지만 한 A 정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개요를 짜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단락이 글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중심으로 한 문장으로 모아서 단락을 써보시는데요. 이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그래서 아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의 단락을 예로 들어볼게요. 글쓰기는 식사다.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단락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순서를 제시하겠죠. 교사가 먼저 제시를 하고 학생들은 요걸 하고 꾸준히 하고 이런 것들을 문장으로 뒷받침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교사는 다양한 소재를 제시합니다. 뭐 소재는 뭐가 되고요. 교사가 시범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과서 하면 떠오르는 낱말, 뭐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낱말과 관련된 뭐 이유를 쓰게 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것처럼 뭐 떠오르는 낱말과 이유를 간단하게 적도록 합니다. 매일 꾸준히 기록하게 합니다. 라고 해서 땡땡은 네모다 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하나의 단락으로 좀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단락으로 완성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은요. 단락을 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요에 따라서 처음, 중간, 끝이 구분되는 글로 써보시고요. 앞에서 했던 것들 쭉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설명하는 글인가, 주장하는 글인가, 비교하면서 쓸까, 분석하면서 쓸까, 이런 것들이 글 속에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계속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문학 생활화 방안 맞아? 그 다음에 이 글이 목적이 벗어나고 있으면 글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락이란 무엇일까요? 단락은 줄을 바꾸어서 다른 문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께 하나 쏙 들어간 거 있죠. 들여쓰기 하는 단위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문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 줄을 바꾸어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단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문장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문장이 모여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거는 뭐 5문장이 될 수도 있고 뭐 10문장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의 단위로 써야 된다는 거죠. A, B, C, D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도표로 좀 살펴볼게요.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이 모여서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모여서 글이 됩니다. 근데 이 단락을 쓸 때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이렇게 나열되는 구조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은 중심 문장이 하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뒷받침 문장들이 나오면 좋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뭐 두갈식이다, 미갈식이다 이런 거는 중심 문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나의 중심 문장과 그에 상응하는 뒷받침 문장들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글로 써주는 것이 좋아요. 단락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단락이랑 나단락이 있습니다. 가, 세계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나도 똑같이 세계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근데 가 글 보시게 되면 2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또 찾아야 된대요.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된대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말하자면 중심 문장이 3개가 되는 거죠. 좋은 단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단락 볼게요.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토양의 오염은 이렇고요. 공기와 물의 오염은 이렇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30년 이후에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글이 하나로 쭉 일관돼 있죠. 이런 것이 좋은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생각은 하나의 단락의 하나의 작은 생각인데, 말하자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중심 문장은 이 중심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나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보자면 세계는 지금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게 바로 중심 문장이 되고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면 중심 문장을 도와서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락 쓰기 연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락의 문제점을 찾아봅시다. 쭉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보세요. 몸짱 열풍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제문이 무엇일까요? 중심 문장은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데 문제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요것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내용 보세요. 개성이 다른데도 유행의 흐름상 원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어이? 우리나라의 경우 유행이 빨리 변해서 돈과 시간의 낭비가 크다? 그래서 자기 몸도 버린다? 이거는 주제문에서는 분명히 개성 상실에 관한 문제를 들고 있는데 뒷받침 문장에서는 돈과 시간이 낭비가 된다.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친다. 이거 뒷받침 문장이 일관성이 없고요.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락의 문제점이 되죠. 보이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단락을 쓴다는 거예요. 단락이라는 거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문제점 볼게요. 휴대폰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네요. 중심 문장으로 보게 되면 휴대폰의 사용은 개인의 생활을 유익하게 해준다. 이게 중심 문장인데 뒷받침 문장 볼게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 국민이 80% 이상 소유? 뒷받침 문장은 정작 휴대폰의 보급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개인 생활을 유익하게 해준다는 면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비슷한 것 같지만 주제문이랑 뒷받침 문장이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단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락 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이 화제를 먼저 좀 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류문화다라는 화제를 가지고선 시작하게 되면 주제문을 좀 작성해 보세요. 한류문화의 지속화 방안으로 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주제문이 된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한류 문화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여튼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는 거로 단락단락으로 문장들을 좀 뒷받침 문장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미투 운동이다. 이걸 주제문으로 하게 되면 난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의 단락의 주제문이라면 여기에 대한 뒷받침 문장들을 연결을 해 가면서 단락으로. 가정학습 주간 말로만 들어도 좋습니다. 이건 근데 화제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학습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주제문, 여행을 간다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가정학습 주간에는 해외로 여행을 갑시다 이런 문장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로 단락으로 완성하려는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글쓰기 연습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단락에 대한 연습이 여러 번 쓰시면서 이게 중심 문장이 맞고 뒷받침 문장이 맞는지 끊임없이 연습하려는 게 필요하고요. 연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글쓰기의 달인이 되시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글쓰기 연습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끝난지 아셨죠? 아닙니다. 팁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쓰기 이론에 대한 거를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카카오톡인데요. 여기 카카오톡에서 자기 프로필을 좀 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 나와의 채팅 이쁜가요? 하여튼 나와의 채팅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신만의 채팅창이 뜨게 됩니다. 친구들이랑 하루에도 수십 통씩 채팅은 하지만 주로 구어체로 전달을 하게 돼서 글쓰기 연습하기엔 좀 적합치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하루에 나는 한 3단락 정도는 늘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단락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름 방학 계획에 대해서 한 단락을 쓰신다든지 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한 단락을 이렇게
중심 문장으로 나는 여름방학 때 뭐 글쓰기 연습을 할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뒷받침 문장을 쓰실 수가 있겠죠. 또는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날은 그래, 우리 초등 교육을 위해서 초등 교사의 딜레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또 쓰는 방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좀 크게 한번 봐볼까요? 네. 아니면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뭐 수능 정시 방안, 정시 확대 방안에 관련된 나의 생각을 한 단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인터넷 검색으로 하고 뭐 기사 검색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토대로 해서 시사적인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 물론 한 단락 쓰기, 이렇게 보시면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지하철 너무 좋아하는데 버스도 좋고요. 아니면 공강 시간, 아니면 쉬는 시간에 좀 나만의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글쓰기 연습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락쓰기 뭐 이런 과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글쓰기는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이 잘 쓸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도 다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병행할 수 있다면 독서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화제를 좀 생각을 하시고, 화제를 토대로 해서 중심 문장을 하나 좀 써보신 다음에 중심 문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단락쓰기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글쓰기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쓰기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경인교대 여러분들, 자, 글쓰기 도전하시고 파이팅입니다.